취업 관련 뉴스 전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힘들 때 시원하게 돌직구를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취준생들의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 취업 돌직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 없는 위로라는 말 하잖아요. 네. 때로는 그런 위로보다 이렇게 돌직구 같은 직원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직원 해주실 분입니다. 애나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 언제 봐도 이제 아주 든든하신 분인데 그래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학 잡매칭이라고 하죠. 네. 이 기졸업자를 위한 어떤 취업 프로그램인데 이 잡매칭의 허와실 그리고 대학별 이제 취업률과 관련돼서 대학 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잡매칭의 허와 실인데 잡매칭이라고 하면 구인 기업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그렇죠. 시켜주는 건데 네.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잡매칭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잡매칭이 실상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개념 자체는 그 졸업자들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사실 졸업을 하고 나면 개별적으로 팍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데 이 기졸업자를 위해서 학교에서 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할 만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 졸업자들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많게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잡매칭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취업률 높이는 게 이 잡매칭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그래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취재생, 취업 재수생들,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학이 재학생이 아닌 이제 이미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 양팔 벌리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재권 씨 말씀 중에 저도 그 포인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처음엔 좋은 프로그램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우리 그 대학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재학생들을 사실 좀 신경을 쓰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근데 졸업생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2월 졸업자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취업률을 6월에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때 취업률이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의 상급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또 50% 전후 때는 한 중간 정도, 30% 미만일 경우에는 굉장히 하급. 그래서 이렇게 어떤 등급이 매겨짐으로 해서 취업률로 인해서 매겨짐으로 인해서 네. 중요한 건 정부의 지원이 좀 달라집니다. 재정 지원이 좀 달라지게 되죠. 대출 제한이라든가 정부 지원금이 그러니까 줄어들게 돼서 수억씩 줄어들게 되고 교직원들은 입학생 정원도 실제로 이제 궁극적으로 감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이 대학 이미지 훼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잡매칭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학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졸업생 취업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니 땐 그 연기난다. 그 이유가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있군요. 예. 자, 뭐로 가도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제 동기는 아주 자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죠.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또한 뭔가 좀 어설프게 모호하고 애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결과물의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좀 들어가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대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위탁한 업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매칭을 대학이 한다라기보다는 대학이 그것들을 돈을 이용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 업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증할 수 있느냐, 공신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지고 움직이는 건 대학이지만 그 네. 대학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업체에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맡긴다 이런 얘기인데 네. 위탁 전문 업체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컨설팅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잔매칭 프로그램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들을 연중 뭐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6월, 7월에 취업률 고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2, 3월부터 쫙 몰려든다. 한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위탁해서. 근데 이 전문 업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다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전문 업체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위탁을 받으려면 금전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대학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낙점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이 업체도 좀 더 저렴하고 뭐죠? 조금은 더 비용적으로 좀 아낄 수 있는 그렇죠. 부분.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검증되지 않는 인사 담당자 혹은 뭐 취업 지원관 출신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컨설턴트의 능력에 따라서 잔매칭의 효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졸업자들에게 영향이 있나 이것이 저는 위탁 전문 업체를 활용했을 때 이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신력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문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극단적으로 표현할 본인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예, 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기졸업자들,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해야 된다. 무조건 하시되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회사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하고 한 번도 조직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빙산 A강의 그 부분만 가지고 잔매칭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건 굉장히 크게 과장돼서 확대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뭔가 좀 이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고 왜 적어도 그래도 20대 중후반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학교에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서 바로 컨설턴트를 이제 교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업체를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취업 도우미,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시되 이 부분들이 다 돈하고 결부된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정부 재원이 들어와 있고 학교 재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되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다각도로 다중적으로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서 그분들을 멘토로서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문제를 쭉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대학 평가 항목에 취업률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네. 6월 전에 2월부터 뭐 한 3, 4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졸업생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걸 대학이 위탁 전문 업체에 맡기고요. 그 위탁 전문 업체의 자질이나 강사의 자질이 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학 평가 항목에 취업률이 안 들어간다면 안 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돌직구 조금, 날려주시죠. 네. 야, 돌직구를 재고 씨가 제가 날렸나요? 안 했게. 이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보다는 약간은 지금보다는 그렇죠. 지금보다는 그래도 글쎄요. 대학 쪽에서의 어떤 그 열정이 좀 그래도 좀 네.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떨어진다기보다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대학 평가의 취업률 지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정부 재원하고 지원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 평가 항목에서 그러면 이게 빼야 되는 게 맞느냐. 저는 빼고 안 넣고 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 취업률 하나만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평가 지표로 가지고 대학의 등급을 매긴다라는 것 그리고 구조적인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대학이냐 학원이냐 그러면 직업 학교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대학 취업률만 가지고 평가 지표를 삼아서 구조조정과는 다르게 그걸로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어떤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졸업생 취업률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 구조 조정에 반영되는 걸 반대하십니까? 오늘 계속 돌직구 올라가시네요. 아니, 저는 계속 코너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연습이에요. 지금은 너클볼 던졌어요. 지금은 너클볼 뚝 떨어지게. 예.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놀라야 되는 게 네. 이 졸업생 취업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취업률로 이제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학 본연의 임무 자체가 이게 취업률이겠는가.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목표 자체가 취업률로 되는 순간 너무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사철. 네, 문사철. 문사철. 어문학, 산, 뭐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평가 대상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다 기초가 되는 게 놀랍게도 취업률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네. 이렇게 좀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대학이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이 취업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대학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사회의 몫이라는 거죠. 이걸 왜 다 대학으로 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을 말 그대로 대학, 그래서 각각의 일자리는 똑같아지는데 대학별로 평가 지표를 해서 너 취업을 못 시켜? 아니, 그러면 취업을 많이 시킨다라는 거는 대학이 본연의 능력들을 다 고양을 했다라고 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 본연의 임무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취업률의 모든 부분을 대학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돌직구에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예. 대학이 어느샌가 이 취업 사관학교가 됐다. 예전에 그 대학이 아닌 게 됐다. 상하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런 취업탑이 됐네요. 네, 뭐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근데 직무 적성 교육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기 현장 실습제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대학들도 나름대로 이 자성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같거든요. 네. 이런 방침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직업 능력이라고 하고 취업 관련된 부분에서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대학도 본연의 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책임의 귀결을 대학으로 몬다라는 것이죠. 그럼 안 되죠. 그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취업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지표,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몇 프로냐 그러니까 잔매칭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6월에 4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취업률이 빠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발 그 기간만이라도 입사해 있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의 교직원들이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기졸업생들한테.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비정규직 이걸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그 당시에 취업만 하고 있으면 취업률로 잡히고 있는, 이건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웃기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졸업생들이 대학에 부탁을 받고 있어요. 회사 나오지 말고 그때까지만 있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없다, 있다, 이 부분을 떠나서 취업 능력 관련돼서 있어야죠. 취업 능력, 직무 능력, 역량 개발해야 됩니다. 되게. 근데 이전 취업률만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제발 황폐화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육적인 편법을 자꾸 이용하게 해서, 그래서 잔매칭이라는 본연의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기졸업자인데. 근데 이거 제가 또 얘기하다 또 흥분됐네. 그런데 잔매칭이라는 부분에서 본연에 대해서 기졸업자도 그렇죠, 챙겨야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편법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일단 취업에 그 당시에 만들려고 뭔가 편법들을 써가지고 제가 궁금증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부, 기업, 대학?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대학도, 기업도, 정부도 있겠지만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가 한 군이 아니라 뭐 좀 영업을 하고 있다. 약간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도 들고요. 영업 학교입니다. 그래요. 취업률이 안 좋으면 그 학과를 아예
폐지시키는, 없애버리는 뭐 이런 그건 뭐.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한창 뭐 건국대 문제도 좀 맞아요. 불거지고 있는데 네. 그럼 학교는 결과적으로 취업률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 그건 없잖아요, 아니죠. 또 그렇죠? 그럼요. 신경 써야죠. 그거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뭐 예를 들면 졸업생의 능력을 평가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졸업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과 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IT 쪽이나 소위 말하는 공과대 이쪽은 연구 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취업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검증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취업률이라는 결과치에 대한 부분 기골이 되다 보니까 과정은 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텅 빈 어떻게 보면 이제 빈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포장만 하게 되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이건 껍데기만 만드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졸업생의 능력, 단순한 취업률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산물인 진짜 졸업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경호 대표님이 이제 돌직구를 던지면서도 이제 잘 빠져나가세요. 가끔 이제 커브 섞으면서. 예. 진심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학 교육의 평가는 뭘로 해야 될까요? 오늘 근데 너무 이게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맞아요. 예, 주제가. 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전 대학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또 이제 학생회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국립대는 모르겠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네. 재단 전입금, 재단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단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이 소위 말하면 이익 영리 집단입니까? 아니면 공익 집단입니까? 이걸 대학을 통해서 공익 집단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영리 집단으로 가겠다면 그거 구조조정해야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전입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다 칼을 대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핵심은 재단이 얼마만큼 전입금을 하고 있느냐, 이 평가 부분들에서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 방법 자체를 취업률이라는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 도식화돼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업 능력, 직무 능력, 졸업생의 어떤 능력들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재단 전이고, 왜냐하면 재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재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 좀 볼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로 귀추되는 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돈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구조정해야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뭐 대학생 등록금으로 그걸 다 하겠다? 혹은 재단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 대학의 본연에 대한 부분 출발 자체가 왜곡이 됐다. 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취업률 어떤 수치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질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더라도 당연하죠. 그렇죠? 일자리 확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와 기업의 몫입니다. 그 부분들을 대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취업률을 너네랑 높여라. 이건 재료성 게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일시적인 잡매칭이 아니라 정말 기졸업자를 위한, 정말 그들을 위한 잡매칭, 저는 그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를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하고 다각화해서 재단 전입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대한 부분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끔 취업률이나 단순한 수치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다양하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학원이 아니라 진짜 대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정말 네. 시원하게 저기 건드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어떤 그 일자리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보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대학도 정부도 뭐 단기적인 평가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장기간 이 취준생들을 위한 길이 뭔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잘 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